자, 12.12가 일어난 다음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게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서울역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쵸. 진짜 서울에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참 두 번 다시 떠올리기조차 끔찍한 가장 그 지난 30년 이래 가장 비극적인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거예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발족시켜요. 그래가지고 그 87년에 시민항쟁으로 직선제개헌을 쟁취해낸 건데, 그러면서 이제 87년에 한국에 드디어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하나에 잡게. 오늘 물어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새로운 사람을 청구하시오. 여러분, 막힌 속을 제가 뻥 뚫어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제 속이 꽉 막혔어요. 지금 독감 이제 겨우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드리는 사이다 요정 의은혜입니다. 예. 자, 뭐 각설하고 네. 우리 지난번 서울에 보면 지금 거의 60만 60만. 조회수가 나왔어요. 아마 김종대 TV가 만들어진 개국 이래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레전드 영상을 제가 함께하게 되어 너무 아이 영광입니다. 명가, 아이 같이 계셔서 정말 다 우리가 제 덕이잖아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주제가 갖고 있는 폭발성에 우리도 놀랐어요. 왜 요즘 서울의 봄이 그렇게 장안의 화제냐 하는데 네. 저도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만은 정의감에 대한 사람들의 갈증 때문이다. 무언가가 왜 세상이 왜 이래? 뭐 나훈아가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심정이었던 거야. 네. 그래, 이 영화를 본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결핍된 정의감을 그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네. 이런 어떤 마음 심리 구조 때문인데 네. 오늘은 서울의 봄의 영화에 나온 12.12 쿠데타의 9시간 이 짧은 드라마에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12.12 쿠데타 이후에 네. 그러니까 이 12.12가 이게 쿠데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왜 쿠데타냐? 대표적으로는 당사자들이요. 전두환이 1988년에 국회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증언했냐면 12.12는 쿠데타 아니었다. 만약에 쿠데타라면 12.12 끝나고 나 바로 대통령 됐을 거다. 내가 바로 권력 잡았을 거다. 근데 내가 대통령 된 거는 1980년 10월 27일이다. 1년 가까이 후에. 아니 쿠데타면 권력을 바로 잡지. 네. 내가 왜 이걸 쿠데타라고? 그건 나라를 구하려고 내가 나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국방장관 신원식 장관이 당시에 12.12는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인한 권력 공백기에 나라를 구하려고 나선 것으로 본다. 그래요. 그럼 쿠데타가 아니다. 나라를 구한 거다. 나라를 구한 거다. 구국의 누구로부터 나라를 누가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쳐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건 쿠데타는 아니다. 이렇게 목소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쿠데타의 말뜻은 뭐냐 하면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 합법적이라면 선거도 있고 또는 권력 이양의 합법적 절차도 있는 거고 네. 모든 게 법과 절차에 따라서 되면 쿠데타가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걸 싹 무시하고 힘으로 깔아뭉개고 접해면서 특히 12.12까지 여러 명 사람 죽여가면서 이렇게 한 것이 이게 합법적이냐? 그러면 쿠데타가 아니란 얘기냐? 이거는 일단 최규하 대통령이 사후에 결재했지만은 강압에 밀려서 그것도 나중에 결재한 거고 이 정승화 총장을 연행할 당시엔 결재를 안 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이건 사후 결제기 때문에 날짜를 써야 된다고 도장 찍고 밑에다 날짜 사실은 쓰잖아요. 그것도 비겁한 일인데 그것도 비겁한 일이지만 사후의 말뜻은 그 당시에는 불법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뭐가 쿠데타야? 자, 문제는 50에 대해서 미화하는 사람들이 그때 경제는 좋았지 않느냐, 88 올림픽 유치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업적도 많다. 꼭 쿠데타라고 그거 뭐 해서 들춰내 뭔 소용이 있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자, 12.12가 일어난 다음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네. 이제 12.12 다음날 13일날 모든 사태가 일단 종결이 돼가지고 네. 정승화 총장이 연행이 되고 허수아비 계엄사령관이 새로 임명됩니다. 새로 앉은 사성장군 이희성, 그러니까 신임 계엄사령관이 떡하니 나와. 이것도 허수아비요. 전두환이 임명. 전두환이 다 임명. 뒤에서 이제 저기 그 서울 시내 그 위수령 계엄령이 선포가 됩니다. 그럴 때 당시에 이제 대학가에서 연초부터 그 움직임이 있었던 게
게 바로 이런 비상계엄 상황에서 이제는 유신치와 박정희도 없는데 그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서울역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쵸. 진짜 서울에 보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12.11 얘기하는 게 아니라 1980년대? 80년. 네. 근데 일각에서 야 이게 대학생들이 너무 설치다 보면 최근에 군인들이 지 상관까지 잡아가고 하극상까지 저질렀는데 틀림없이 또 군인들이 아마 피해 보복을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자중해야 돼.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곧 군인들이 총칼 들고 났을 거야. 이런 흉흉한 소문이 퍼졌어요. 네. 그래서 10만 명의 그 대학생들이 그 서울역 앞에서 시위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회군을 해. 해산을 해. 80년. 네. 그게 서울역 광장 네. 앞에서. 해군. 이때까지만 해도 신군부가 국민들 눈치를 봤어. 네. 야 이거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너무나 큰 일을 저질렀는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그리고 대학생들이 10만 명이 서울역 앞에 모였대.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숨죽여 지냈어. 그래가지고 서울에만 선포됐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시키지 못하다가 5월 17일을 기해가지고 이 신군부가 또 하나의 깜짝 놀랄 제2의 쿠데타를 벌입니다. 12.12 못지않은 여태까지는 군 내에서 벌어진 거라면은 이제는 군 밖으로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이 진짜 쿠데타가 시작되는 거예요. 80년 5월 17일이요? 무슨 일이 이때 있었어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조치를 발표해. 제주도까지 다. 왜요?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계엄사가 전국의 입법, 사법, 행정을 몽땅 다 장악하는 게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야. 그러면서 전국의 사회 안정, 국가 안보 체제 확립, 불순분자 검거 이런 거를 막 하겠다는 게 이제 이유였어요? 계엄의 전국 확대인데 이게 광주에서 정면으로 충돌한 거예요. 5.18? 5.18. 대학생 500명이 모여가지고 전남대 네. 앞에서 비상계엄 해제하라. 그 다음에 전두환 물러가라. 뭐 이런 시위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이잖아요, 이거. 아니 전이지. 아직도 합수본부장일 때요. 아직도. 근데 전두환의 존재를 알고 있었네요, 학생들은 다. 그랬는데 왜 맨날 TV 나와 수사 결과 발표하니까. 그래요. 그랬는데 서울역에 10만 명의 학생이 시위할 때도 진압을 안 하고 눈치만 보던 군부가 딱 하나 걸린 게 광주에 겨우 500명 시위하는 걸 가지고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 이 시위가 벌어진 첫 번째 케이스로 보고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완전히 유혈이 낭자하게 그 비폭력적인 시위를 진압해버려요. 그런데 그 양상이 너무나 끔찍해서 그게 광주 전체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한국 현대사에 참 두 번 다시 떠올리기조차 끔찍한 가장 그 지난 30년 이래 가장 비극적인 5.18 그 광주 민주화 운동 벌어진 거예요. 그 영화 택시 운전사에 보면은 택시 운전사. 그날이 그럼 80년 5월 17일, 18일. 이제 그 택시 운전사 그거는 이제 그 후에 시위 사태가 광주 전역으로 확산됐을 때 그때 택시 운전사가 내려간 거고 발단은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였고 광주를 완전히 피로 물들였잖아요. 막 백기를 들고 있는데도 다 쏴버리고 약간 이렇게 총을 그냥 허공에다 쏘는 게 아니라 조준해서 쐈죠. 쏘더라고요. 자, 5.18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가 길게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이게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 조치가 12.12에 이은 제2의 쿠데타였다. 네, 근데도 집권을 가능했어요? 전두환이 이후에?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당황스럽네. 자, 이렇게 해놓고 18일 날 이 전두환이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현판식을 딱 하는데 광주는 이제 피로 물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발족시켜. 줄여서 국보위라고 하는데 이 국보위가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한 기구라 그러면서 여기서 국정 전반에 정책, 예산, 입법 이런 기능을 여기서 하겠다는 거야. 국회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누가 있는 거예요? 여기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전두환이야. 지가 내각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하나회 요직들이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국보위 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막 국가 경제부터 해가지고 다 뭐 한다는 거야? 그 12.12 그때 그 경복궁에 있던 그 왜 쿠데타 주모 세력들이 여기에 들어가. 요 국보위로 싹 수평이동해. 와. 근데 보십시오. 이게 이제 초법적 기구가 생겼는데 여기서 했던 일을 한번 보겠어요. 조직폭력배 소탕.
조직폭진 배수탈이요 갑자기? 풍기물난 자, 생활이 불순한 자, 생활이 불순한 거 이런 자들을 네. 잡아들이라고 이제 해가지고 네. 각 경찰서에 할당 인원을 내려보내. 몇 명 이상 잡아들이라고. 그럼 경쟁이 붙을 거 아니야. 인원수 채우려고 6만 명을 잡아들여. 이 6만 명을 체포영장 없이. 우리나라 국민을요? 그러니까 어떤 생활이 불순한 자 뭐 이런 사람들. 풍기물난 자 뭐 해가지고 어떤 애는 15살인데 직장 나간 엄마 마중 나갔다가 잡혀온 아이. 삼천교육대? 이거 그게 삼천교육대예요? 이 6만 명 중에서 네. 4만 명이 삼천교육대로 가. 이게 전두환 시절에 나왔던 거예요? 영장 없이. 그럼 아까 얘기한 15살짜리 어린애도 있고 60대 70대 노인도 있고 여성도 있고. 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돈 떼먹고 안 갚은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다. 누가 경찰서에 꼬질러. 저 사람 돈 안 갚고 사기꾼이에요. 그러니까 잘 걸렸어. 가서 잡아와. 뭐 이런 거. 심지어 코미디언 이기동도 사업 부도냈다고 잡혀가. 보기 싫은 놈들은 다 잡아들여. 그래가지고 4만 명을 했는데 4만 명 어떻게 4만 명을 갖다 일선 군부대에다가 해가지고 아주 가혹하게 체력 단련시키고 노역시키고 노역을 시키는구나. 인간의 거의 어떤 극한 상황까지 내몰아요. 그래가지고 이 중에 쉬운 4명이 죽어. 지금까지도 죽음의 원인이 다 밝혀진 건 아니에요. 진짜요? 네. 그 다음에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또 한 게 뭐냐면은 정치활동 규제자 명단을 발표해. 그게 700명이 넘어. 여기에 들어간 사람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그러니까 기존에 정치 조금 할 만한 쓸만한 야당은 다 잡아들여. 와, 이거 북한이네 진짜 완전. 어떻게 하느냐? 가택, 연금. 가택 집에 가둬버린다고? 그래서 몇 개월씩 잡아가둬. 집 밖에 못 나와. 네. 세 번째, 언론인 대량 해직. 그러니까 왜요? 언론사가 그때 동양방송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없어지고 KBS로 통합돼. 뭐냐 하면은 요즘 이동관 방통위원장 하는 집 봤지? 막 그 YTN, MBC 막 팔아버리지. 네. 고별 무대 영상을 하는데 눈물 흘리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했다. 어떤 가수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서 그 사람 활동이 몇 년 정지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막 갑자기 춤추고 막. 요즘 윤석열 정부는 고별 방송도 못하게 하잖아요. 네, 그냥 없어요. 5공화국이 출범할 때는 데스크에 그 정보기관 요원이 앉아 있어서 기사 검열을 해. 진짜요? 그리고 이때 언론인 통폐합과 대량 해직 사태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인들 있잖아요. 기업 중에 말 안 듣는 놈, 그 기업을 뺏어버려요. 어떻게 뺏어요? 국제그룹이라고 있었어. 뺏어가지고 지들이 팔아버려요. 와. 다른 놈 줘버려요. 그 다음에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도 교실에 가면 사회정화위원들이 다 지정이 돼. 그래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불순분자, 말 이상하게 하는 놈, 네, 잡아가요? 선도부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아주 전반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네. 그러니까 이 지랄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국보위가 12.12 이후에 12.12 때 딱 권력을 찬탈하고 바로 대통령이 될 수 없으니까 법에도 없는 국보위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지들이 다 주물러. 언론까지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회 질서를 잡았다. 이게 이 사람들 주장이에요. 무슨 질서를 잡아요? 국민을 학대하고 완전히. 근데 학대하고 공포를 조장하게 되면은 표면적으로는 질서가 잡힌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공포가 있는 거야. 엄청 잔인하네.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그 극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무솔리니가 집권하니까 기차가 제 시간에 오더라. 무서우니까 질서를 잘 지키는. 그 이면에는 공포가 있군요. 공포가 있는 것이죠. 공포 정치인 것이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국보위를 만들고 네. 드디어 최규하 대통령이 그 직전에 하야 선언을 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장충체육관에서 열어가지고 거기서 투표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선출합니다. 그거 누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 아니고? 아니야. 체육관에 모아놓은 동원된 인원들인데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만들면서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저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한다. 이래가지고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따로 했어. 그 투표만 하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와. 보통 박정희의 대통령 선출할 때 지지율이 얼마냐면 95%. 96%. 진짜요? 짜고치는 보수도비네. 그래서 이날도 투표를 하긴 했어. 그런데 의미가 없는 투표예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투표율은 기억 못 하겠지만은
거의 90%로 전두환이 당선된 거요? 당선된. 아니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이거 소식 듣고 뒤집어졌을 것 같아. 저기 그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 공포감이란 건 제가 지금 전달이 어렵습니다. 네, 전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근데 그때는 모든 걸 다 군인이 지배하던 시대였어요. 지금 검사처럼 서울대 법대 가서 검사해라 약간 비슷한 거예요. 오. 그래서 시절 그냥 자체가.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아, 그 정도로 공포스러워. 심지어 기자도 기사를 못 쓰는 세상에 국민들이 떠들었다 언제 잡혀갈 수도 있는 거고. 박정희하고 더 센 놈이 온 느낌인 더 센 거네. 놈이 왔어요. 쓰레기차 치우니까 똥차가 온 거예요. 이번에. 그런 느낌이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국가보위 입법회의로 이름을 바꿔. 여기서 모든 법을 다 만들어. 무섭다. 이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누가 들어가 있었겠어? 하나회 또? 뭐 이름만 바꾸고 다 군인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학자들 불러들이고 공무원 불러들여가지고 위원은 한 반반 정도 되지만 누가 세요? 당연히 군인이 세겠죠. 그때 뭐 약간 만들어진 기가 막힌 법이 있습니까? 지금 사라진?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장기 집권하려고 했을 것 같은데 전두환은? 아니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럽다고 해야 될지 교활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8차 헌법이 이제 네. 대통령 7년 단임제를 규정합니다. 오. 그러니까 나는 7년만 하고 물러나겠다. 7년만 해먹어도 충분하다. 7년만 하고. 네. 왜냐? 자기 친구 노태우가 있잖아. 또 지들끼리 다 해먹을 생각으로. 그렇지. 네. 그래서 단임제. 이듬해 11대 이제 국회의원 총선거가 진행되면서 국회가 개원을 하고 이 국보위 입법회의는 없어져요.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되고 그 해? 아니 이제 이듬해. 그래가지고 이때가 아마 11대 국회였을 겁니다. 그랬는데 저기 하나회가 주축이 돼서 만든 정당이 민주정의당. 오 진짜요? 민정당이라 그래요. 있고 그 다음에 제1야당이 한국당이라고 있었거든. 네. 이것도 저기 일중대로 만든 거야. 당시 안기부가. 한국당.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정치 못하게 딱 묶어놓고 네. 자기들이 임명하는 거야. 국회가 의미가 없네. 국회가 의미가 없지만 어쨌든 만들긴 만들었어. 네. 그러다가 1985년에 그동안 규제했던 정치 활동 규제자에 대한 1차 해금이 있었던 겁니다. 85년 돼서 이제 한 번은 유화책을 쓴 거지. 그러자마자 김대중, 김영삼이 만든 신민당이 그해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관제야당, 민한당, 국민당을 제끼고 제1야당이 됩니다. 우와. 이때가 아주 혁명이 김대중, 김영삼이 있었던 당이에요? 예, 거기가 이제 해금이 되면서 신민당 해가지고 이제서야 국회다운 국회가. 이게 85년도. 85년도에. 우와.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의 봄에 우리가 한국 민주주의가 치명적 일격을 당했던 12.12는 모든 쿠데타의 시작에 불과한 거지 그 자체가 쿠데타의 완결은 아니고 그 이듬해 전두환이 드디어 권력을 잡는 통일주체국민에 의해서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게 바로 쿠데타의 완성이고 그때로부터 한국의 암흑시대가 시작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고 광주에서는 사망자 행방불명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 누가 어디서 죽었는지도 모르고 안매장되고 막 이랬는데 필설로 형언하기 어려운 비극이 그 이후로도 계속됐고 그럼 85년도 신민당이 되고 제 기억으로는 86년도 6월 항쟁이 있지 않았어요? 그건 87년이야. 87년도? 그러면 6월 항쟁이 엄청나게 그게 1987 영화로도 될 만큼 그렇죠. 전국에 막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 이후에 전두환이 내려온 거예요? 아닙니다. 87년도에 안 내려와요? 대통령 선거가 있던 해예요. 맞아. 대통령 근데 더 해먹으려고 하다가 일어난 이제 거죠? 이제 국민들의 요구는 대통령 직선제가 시민들 투쟁의 목표였어요. 열망이지. 대통령을 우리가 뽑겠다. 그만 보고 싶다고 낙지머리 우리가 뽑겠다. 사람은 진짜 그만 보고 싶겠지. 그런데 그때까지 대통령을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 간접 선거로 해서 하니까 이래가지고 민주주의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시민들이 들끓어올라가지고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낸 건데 이한열 열사 연세대 연세대 제 2년 후배 연대 상대 저하고 같은 동아리였어요. 만화. 진짜요? 저도 거기에 한때 참여했었죠. 그래가지고 그 87년에 시민항쟁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해낸 건데
그러면서 이제 87년에 한국에 드디어 민주주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제가 오늘 이 서울의 봄에 관한 얘기니까 이 한국 현대사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네. 이 하나회는 결국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되느냐. 이거 진짜 궁금해요. 하나회 척결 과정. 진짜 시원했다고 들었거든요. 남자의 자신감은 다름 아닌 강력한 남성 기능에서 나옵니다. 발기부전, 전립선 문제 때문에 혼자 끙끙 앓았다면 이젠 언제 어디서나 코코메디로 간편하게 관리하세요. 네, 코코메디는 식약청 인증 의료기기 3등급, 그리고 한국, 중국 기술 특허 등록, 하루에 10분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번 구매하시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시고 10년 이상 판매했기 때문에 쌓여있는 노하우와 신뢰도를 자랑합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세요. 코코메디에서 12월 연말 할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25만 원의 가격 할인과 사은품을 같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동안 구매를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포털 검색창에 코코메디 또는 대표번호 080-255-0000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코코메디! 나의 보험가입 상태를 체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을 잘 유지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요.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을 분석해 드립니다. 자, 마이보험 체크는 35개의 손해보험 그리고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하고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특정 회사의 이익을 대변하진 않습니다. 고객에게 정말 필요한 합리적인 상품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 상담은 무료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보험 설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연락처는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카카오톡에서는 마이보험 체크로 채널 추가하시거나 대표번호는 1800-7917로 전화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보험 설계는 마이보험 체크! 김영삼 정부가 93년이 됐어. 네. 이때 93년 집권하자마자? 네. 원래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손을 잡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야. 아, 그래요? 87년에는 김대중하고 분열돼 있다가 네. 통일민주당을 만들어서 계속 있는데 김대중은 빼놓고 이 김영삼이 노태우하고 붙어. 그래서 만든 당이 민자당이야. 민자당에서 저기 대통령 후보가 김영삼 후보였던 겁니다. 네. 거기서 93년에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네. 그런데 그때 김영삼이가 했던 말이 내가 하나회하고 손잡고 대통령 된 건 맞아. 네. 민정당하고 합쳐서 민자당을 만들어 대통령이 됐는데 그때마다 했던 말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지. 근데 이제 범굴에 들어와서 내가 왕이 됐어. 네. 그 다음 순서는 김영삼 스스로도 한때 성전이라고 불렀던 하나회 척결.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하루아침에 막 개벽처럼 이루어졌다던데. 2월 25일 날 김영삼이 집권해요. 네? 3월 5일인가 그래. 아마 3월 5일 내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네. 5일인가 8일인가 네. 당시 국방부 장관 권영해를 청와대로 불러들여. 김영삼 대통령이. 네. 근데 깜짝 놀랄 말을 해. 국방장관한테. 오늘 불어.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경질하고 새로운 사람을 청구하시오. 그러니까 추천하라고? 새로운 사람 추천하라고? 새로운 사람을 추천하시오. 오. 그래서 아니 멀쩡한 육군총장하고 기무사령관을 왜 자르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일이 있습니다. 당장 새로운 사람 가져와요. 이렇게 해놓고 네. 육군 참모총장은 김동진, 육사 17기인데 하나회가 아니에요. 네. 그 새로운 인물로 해서 카카 여기 저 뭐였으니까 알았어. 자 됐어. 그 사람 오라 그래. 새로 청구한 사람.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고 왔어. 김동진 씨. 김동진 씨가 청와대로 왔어. 오늘부로 육군 참모총장이니까 오후에 취임식 준비하세요. 우와. 제가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원래 했던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딱 언론에 발표하고 그 다음에 군복 벗겨버린 거지. 후통보를 한 거예요? 언론에 먼저. 언론은 이 취임식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언론에 공개한 거고 네. 대통령이 하루 만에 바꿔버리고 후임자까지 임명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게 원래는 불가능하지. 네. 진급 심사도 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얘들한테 여유를 주면 안 돼. 12 때 봐. 9시간 만에 권력을 먹은 놈들이야. 네. 근데 이번에도 정보가 미리 새 나가면 저놈들은 보안사 출신들이고 네. 12 때 음모를 꾸며본 놈들이기 때문에 또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그쵸. 니들이 정광석화처럼 했으니까 나도 똑같은 식으로 척결한다 이거지. 이래가지고 1차 숙청에서 7개의 별이 떨어졌다. 4스타 육군총장, 기무사령관, 3스타 합치면 7개잖아 별이. 그래서 하루 만에 날리고 네. 그 다음번에 2차 숙청으로 예컨대 하나회 놈들이 곳곳에 박혀 있는 거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네. 너도 나가 해가지고 공문이고 뭐고 필요 없어. 통보. 너 오늘부로 해임. 어. 끝. 당장 짐싸 나가. 끝. 나가. 이미 후임자 뽑아놨어. 나가. 이래가지고 2차로 13개의 별을 자르고. 떨어뜨립니다. 네. 그 뒤로도 하나회 숙청은 계속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따로 대책회의할 틈도 없이 그냥 통신망은 다 조회했다던데 이 YS가. 그래서 진짜 이 쿠데타 했던 놈들을 상대하려니까 그니까. 온갖 조심을 다해야 되는데 이런 식이에요. 수도방위 사령관 김진영 육사 17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본인한테 통보 없이 수방사령관 해임 이래가지고 언론에 발표하고 다른 장군 시켜가지고 너 오늘 취임식 그러니까 악소리도 할 틈도 없이 당했어. 그러면 다음날 언론에 일면 톱으로 날 거 아니야? 네네네.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막 나잖아. 다음날 수석비서관 회의에 김영삼이 딱 나와가지고 참모들 쓱 보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니들 놀랬지? 자기만 알고 있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회를 역사의 전면에서 완전히 퇴장시킵니다. 아, 이렇게 별을 다 떨어뜨려 버리면 이 사람들은 척결이 가능해. 나중에 떨어뜨린 사람들끼리 막 모의해가지고 또 쿠데타 일으키고 이런 꼼수 없었을까요? 자, 그냥 물러날 사람들이 아닐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정광석화처럼 하면서 이게 시민들의 지지가 올라가는 얼마나 올라나면은 그때 김영삼 지지율이 진짜 이거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실화잖아요. 김영삼 대통령. 하나회 척결을 했다 그러니까 네. 그때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80%를 훌쩍 넘겨버립니다. 모든 국민이 진짜 열망했잖아요. 박수. 드디어 군사작권 끝났다. 거기에다가 이어가지고 이 하나회가 군내 요직에 있으면서 무기 도입 사업에 비리가 많아. 이 각종 그 커미션, 네. 리베이트 뜯어먹는 율곡 사업이라는 건 무기 도입 사업이거든. 이제 감사원 감사가 시작돼가지고 군인들 막 불러들여가지고 전부 그냥 털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회 척결, 율곡 비리 감사원 감사 해가지고 한 시대 영화를 누린 권력을 찬탈한 불의한 세력을 갖다가 완전히 정광석화처럼 응징을 해버린 게. 그때 그러면 노태우랑 전두환도 불러들여. 그거는 어떻게 됐느냐? 네. 95년도에 네. 이제 12.12 군사반란 재판이 열려. 아, 2년 후에 취임하고. 이래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시켜버려. 사형이었잖아요. 사형을 집행했어야 돼, 진짜. 김영삼이 97년 임기 마지막 해에 전두환 노태우를 이제 사면을 시켜주는데 풀어줬다 이거야. 그랬는데 이때 가장 이 하나회 사형 선고받고 피해를 봤던 김대중 대통령이 용서를 하고 이 사면을 찬성해 줍니다. 용서는 사람한테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반성 안 했잖아요. 아니 뭐 한 번도 반성한 적도 없고. 그 벌금도 안 냈잖아요. 이 사람 돈 29만 원 있다면서 엄청 30만 원.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하나회 역사인데 아주 제가 극도로 압축적으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만은 12.12 반란이 이게 쿠데타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국가가 발전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경제가 좋았던 건 사실이에요. 12.12 때문에 이렇게 뭐 3조 호황이 온 거라고? 아니죠. 절대 아니죠. 세계적 흐름이죠. 예,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나라가 군사정권 때문에 질서가 유지되고 발전한 게 아니라 군사정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발전한 겁니다. 이거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이 어려운 시절에 이 공포에 질식할 것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내야만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전쟁을 겪은 우리 국민들이
강인한 생존 의지로 그 당시를 버텨내서 살아냈고 마침내 민주화를 하면서 일어난 성과지. 네. 이게 다 민주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 그렇네요. 극심한 사회 혼란 속에서도 일어난 성과거든요. 다음 정권에서는 진짜 이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의 척결처럼 특수부 검사들, 검사 카르텔 이거 진짜 정확하게 척결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보시라니까 이게 역사가 반복되는 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우리나라 검찰 특수부 감사원의 이 폐악질을 지금 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기억을 쌓아가고 계시는데 다음 정부 초기에 이거를 국가의 기강을 정상화한다는 차원에서 검찰 특수부, 검찰의 하나의 세력들의 만행을 이제 청산하게 되면은 네. 그 정권 지지율 90%까지 올라갈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용서하고 화해하자 할 거예요? 아니. 진짜 그런 얘기 꺼내지 말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을 숭고하게 보는 게 그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밖에 그렇죠. 없었어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거라고 얘기하는 지금 현 국방장관이 계신다 이거야. 도대체가 역사에 대한 기본 상식과 품격을 잃어버린 사람이 지금 국방장관을 하고 있으니 척결 대상이 예? 이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미안하지만은 네. 다 그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것이다. 네, 우리 치러야 국민들 됩니다. 간단치 않다. 네. 오늘 서울의 봄과 이제 그 이후 하나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요거 마저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영화와 관련된 둘러싼 이야기 스토리가 어디까지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절대 우리가 현혹되지 말아야 될 이 네. 거짓과 기망과 어둠의 논리에 맞서서 우리가 제대로 냉철한 네. 인식을 갖자 하는 취지에서 저번 방송에 이어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해드린 거예요. 이 얘기는 어느 방송에서도 들을 수 없잖아요. 서울의 봄 얘기는 아니, 많이 하지만. 나와. 많이 나와. 아니 근데 지난 시간보다 저는 오히려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더 그 이유가 항상 궁금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제가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방송도 많이 보시고 공유도 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대의 뻥 뚫리는 TV.